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영자신문 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할까? 혹은 내일은 어떤 방송을 할까? 잘못하면 참 많이 쌓일 수 있는 방송입니다. 하루에 4개의 주제를 얘기하고 심층으로 보도하고요. 그러니까 그날 주제는 그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을 놓치셨으면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으로 일단 가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러시아에서 종착역을 찍을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뉴스입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저와 함께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Chinese woman must choose between second child, husband's job. Stonehenge archaeologists find huge Neolithic site. Walter Palmer, U.S. dentist who killed Cecil the Lion, returns to work. Russian 5-year-olds dig their way out of a nursery to buy sports car. 저는 오늘 4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가 제일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애들 얘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입니다. A Chinese woman, 한 중국 여성이 must choose between A and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a second child. 두 번째 아이냐 아니면 가마는 and죠. and her husband's job. 남편의 직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AP통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A woman in China is considering an illegal abortion이라고 되어 있군요. abortio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낙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 여성이 불법적인 낙태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 mon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낙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Because the child would violate China's restrictive birth policy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직 낳지 않았죠. 그래서 would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중국의 restrictive, 엄격한 혹은 제한적인 출산 정책이니까 합하면 출산 제한 정책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it cost her husband his job.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 헤드라인에 있는 A라고 하는 관사입니다. 서수인 세컨드 앞에 어떻게 어를 쓸 수 있을까? 지금쯤에 이미 궁금하셨어야 돼요. 궁금 안 하셨다면 곤란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The News Focus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cost입니다. 이 cost가 정말 영어적인 단어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단어인데 우리는 cost, money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cost somebody something이라는 구문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못 씁니다. 왜? 물주 구문이기 때문인데요. cost somebody something은 누구에게 뭔가를 대가로 치르게 만들다라고 할 때 영어적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미국에서는 비만으로 인해 매년 1,470억 달러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비만으로 인해 because of부터 먼저 쓰고 맙니다. because of, due to obesity. 그런데 교육받은 원어민들은 거의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쓸까요? obesity, 그렇죠? cost America $147 billion in medical costs. 이런 식으로 cost America 얼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쓴다는 거 지금처럼 The child would cost her husband his job.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여러분 방송 들으신 보람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더 뉴스 포커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Stonehenge archaeologists. 어려운 단어가 나왔군요. Stonehenge는 바로 이거를 Stonehenge라고 얘기하죠. 영국에 있는 아주 옛날 4,500년이나 된 선사시대의 유적지인데요. 엄청난 크기의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톤헨지를 연구하는 archaeologists라고 해서 고고학자들은 find a huge Neolithic site.
Neolithic. 어렵네요. 신석기 시대에 엄청난 사이트, 유적지를 역시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는 AFP 소식이었습니다. Archaeologists on Monday, 바로 9월 7일이죠. 9월 7일 고고학자들이 said they had found the buried rem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remains는 남아있는 거 아니죠. 유적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셔야 돼요. 묻혀있는 유적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Of a mysterious prehistoric monumen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은 뭐냐면 신비스러운 prehistoric,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역사가 기록되기 전이라고 해서 선사시대의 monument, 기념물 혹은 유적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어딜까요? Close to Britain's famous Stonehenge Heritage Site. Heritage Site. 우리말로는 Heritage Site라고 많이 쓰죠. 유적지 혹은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영국의 유명한 스톤헨지라고 하는 유적지와 가까이에서 찾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영국의 유명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스톤헨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하로 투가 레이더를 사용했더니 뭔가 묻혀 있더라.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자그마치 엄청난 크기의 돌이 90개나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Walter Palmer, the US dentist who killed Cecil the Lion.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짐바브웨이의 국민사자 세실의 죽음을 잠깐 보도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자죠. 세실 더 라이언. 국민사자입니다. 짐바브웨이의 사자인 세실을 죽인 미국의 치과의사인 월터 파머스가 returns to work.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라고 하는 The Telegraph 소식인데요. Walter Palmer, the dentist who killed the Cecil the Lion in Zimbabwe.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짐바브웨이 사자죠. Return to work. 다시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To shouts of murder and leave town from protesters. protesters라고 하는 말은 시위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시위하는 사람들이죠. 이때 tu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춤을 못 추는데요. 만약에 제가 춤을 추면 I'm dancing이겠죠. 근데 노래는 뭐예요? 제가 아는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밖에 없어요. 강남스타일. 그래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서 할 때 I'm dancing to the music of Psy's 강남스타일이에요. 이때 to는 소리가 배경으로 나올 때 to를 써줍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할 때 시위자들로부터 살인자! 이곳을 떠나! 라는 말을 들으면서라는 의미죠. 이때 to는 그 배경으로 들으면서 다시 치과로 복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잠깐 세실이라고 하는 사자의 죽음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세실을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사냥기법을 트로피 헌팅이란 말로 쓰는데요. 트로피 헌팅. 트로피는 내가 받은 상금 혹은 상장 혹은 상패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트로피 헌팅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제라든가 가죽, 코끼리의 경우에는 상아 같은 뭔가 내가 취미로 사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노획물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일종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획물 사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참 오늘 좋아하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Russian 5-year-olds라고 해서 복수니까 일단 최소한 2명이에요. 러시아 아이들이고요. 5명짜리 아이들이 dig their way out of their nursery. nursery, 이때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유치원 바깥으로 나갔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냥 go their way가 아니고 dig이에요. 땅을 판 겁니다. 땅을 파서 유치원 바깥으로 일단 나갔군요. 그 이유가 to buy a sports car. 스포츠카를 사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The Guardian이라고 하는 영국의 일간지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Two boys, 2명의 아기가 5살이니까요. use spades to escape under the fence 라고 되어 있군요. spade라고 하는 말은 삽을 얘기하는 거죠. 삽을 이용해서 under the fence, fence가 담장이니까 담장 밑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nursery, 유치원 밑으로 말입니다. And then walked over 1 mile. 마일은 이제 1.6km가 조금 넘죠. 5살짜리 아이 둘이
그리고 나서 1.6km를 넘게 걸어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To a car show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howroom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전시실이에요. 차를 많이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 시운전도 할 수 있겠고요. 살 수 있는 곳인데 그 이유가 to buy a Jaguar sports car. 제규어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표범처럼 생겼는데 날렵하게 생긴 차가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살 된 꼬맹이 둘이 유치원에서 있다가 며칠 동안이나 계획을 했답니다. 삽을 가지고 펜스 담장 밑을 며칠 동안 팠대요. 도망가려고. 그리고 몰래 선생님이 딴 데 보는 순간에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1.6km 이상을 걸어서 자동차 파는 데 와서 제규어를 사고 싶다. 그러나 돈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여성이 애들을 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데려주면서 탈출구금 막을 내렸는데 말이죠. 제 생각에 얘들 뭐가 돼도 분명히 될 녀석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Today's Headline 뉴스였습니다. Chinese woman must choose between second child, husband's job. A 41-year-old woman, Chen, said that she was under pressure to abort her second child to keep her husband's job as a police officer. She also grew uneasy about the public attention her case was drawing. "I'm worried he would lose his job even after we lose the baby if the situation gets messy." Chen found her unexpectedly pregnant with a second child earlier this year in violation of the one-child policy. China has eased the policy to allow for more couples to have a second child, but urban parents who are not only children themselves still can have only one child, as in the case of Chen and her husband. 잘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한 자녀만 낳아야 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정책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주인공인 여성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A 41-year-old woman, Chen이라고 되어 있군요. Che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41세의 이 중국 여성은 뭐라고 밝혔냐면요. said that she was under pressure라고 되어 있군요. be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떠한 압박이냐면 to abort her second child, 두 번째 아이를 abort, 아까 낙태가 abortion이었으니까 낙태하다라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낙태해야 된다는 압박감입니다. 왜요? To keep her husband's job as a police officer. 남편의 일자리가 직장이 경찰관, 경관인데요. 남편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She also grew uneasy about the public attention her case was drawing. draw attention이니까 관심을 끌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grow uneasy라고 할 때 쓰는 말은 뭐냐면 불안해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바로 지금 자신의 사건이 끌고 있는 국민적인 관심 그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I'm worried, 제가 걱정하는 바는요. He would lose his job. 일자리를 남편이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Even after we lose the baby. 우리가 아이를 잃은 이후에조차도요 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이를 낙태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if the situation gets messy. messy라는 얘기는 상황이 지저분한, 상황이 꼬이는 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상황이 꼬이거나 지저분해지면 말입니다. Chen found her unexpectedly pregnant with a second child. 이렇게 되어 있군요. Find her unexpectedly. 이때 unexpectedly는 뭐예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뜻밖의, 돌연히 라고 하는 말입니다. Be pregnant with는 임신을 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역시 a second child가 나와요. 첸은 자신이 예상 밖으로 뜻밖의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때 왜 어를 썼을까요?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죠. 진짜 말 그대로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곳에 쓰는 정관사 더를 쓰지 않고요. 서수 앞이라 하더라도 부정관사 어를 쓰셔야 됩니다. 바로 earlier this year, 금년에 알게 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which was가 생략됐고요. 혹은 which is라고 써도 괜찮겠습니다만 in violation of the one child policy. 한 자녀 갖기 정책을 in violation of 위반한 내용이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China is the policy. 이때 is가 동사입니다. 뭔가를 완화하다, 누그러뜨리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중국은 the policy,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완화해 왔습니다만 그 이유가 to allow for more couples to have a second child. 더 많은 부부로 하여금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인데요. But urban parents who are not only children themselves. 여기까지입니다. only child라는 얘기는 독자나 동녀, 그러니까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니까 only children, 복수 쓴 건데요. 스스로가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아닌 urban, 도시에 사는 부모의 경우에는, 즉 형제가 있는 도시 부모의 경우에는 still can have only one child. 한 자녀만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완화된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즉 시골에 살고 있으면서 형제가 없는 사람들로 부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죠. As in the case of Chen and her husband. 바로 첸 씨와 그 남편의 경우에서 보는 바대로 말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이 한 자녀 갖기 정책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hinese woman must choose between second child, husband's job. A 41-year-old woman, Chen, said that she was under pressure to abort her second child to keep her husband's job as a police officer. She also grew uneasy about the public attention her case was drawing. I'm worried he would lose his job even after we lose the baby if the situation gets messy. Chen found her unexpectedly pregnant with a second child earlier this year in violation of the one-child policy. China has eased the policy to allow for more couples to have a second child, but urban parents who are not only children themselves still can have only one child, as in the case of Chen and her husband. 한 자녀 갖기 정책의 폐해라든가 문제는 저도 1년에 서너 번 이상씩 보고 또 다루는 문제긴 한데요. 이럴 때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녀 성비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이런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남녀 성비라고 할 때 쓰는 말은 the ratio of sons to daughter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 ratio of A to B는 B 기준으로 A의 비율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하면 the deep-rooted preference for sons over daughter in Korea라고 하거나 아니면 in China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deep-rooted preference for sons over daughters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 남성들이 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ghost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는요. Millions of Chinese men have little choice but to.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Grow old as blank bachelors라고 할 때 이때 blank에 뭐가 들어갈까요? confirmed가 들어갑니다. 굳어진이란 얘기예요. 습관 같은 것이 굳어진, 즉 총각 귀신으로 grow old, 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가끔씩 이제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도 그렇고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EBS 1을 언제라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